여러분은 말년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편안하게 쉬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설레는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지길 바라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행복하게 사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결코 돈이나 명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더군요. 어떤 분은 평생 부자로 살았지만 은퇴 후 외로움에 갇혀 지내셨습니다. 반대로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분인데도 말년에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듣다 보면 이건 꼭 내 인생에도 필요한 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복을 불러오는 작은 의식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년 인생을 제대로 놀려면 필요한 3가지 시작해보겠습니다. 79세 이정부님은 평생 한 길만 걸어온 분입니다. 30이 채 되기도 전에 작은 분식집을 차려 직접 반죽하고 국물 내는 법을 연구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맛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자부심으로 하루 16시간을 서서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가게는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방송에도 소개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정부님을 성공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성공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고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던 날, 주변에서는 이제 편히 살 날만 남았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정부님은 이상한 허전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돼도 피곤하지 않아 잠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괴롭힌 건 관계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지만 막상 곁을 둘러보니 친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젊었을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네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가끔 전화를 걸어올 법한 지인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은 물론 있었지만 자녀들은 바쁘게 자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고 이정부님은 차마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돈은 벌었지만 웃으며 불러볼 친구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이야. 이 순간 이정부님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키워낸 노력은 자랑스러웠지만 일에만 매달리느라 인간관계를 놓쳐버린 지난날이 아쉬웠습니다. 은퇴 이후 맞이한 허전함은 단순히 일이 사라진 공허감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부족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정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년은 단순히 남은 세월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평가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땐 돈과 명예, 성취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훨씬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웃을 친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작은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삶도 허무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말년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앞의 모든 페이지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도 말년의 외로움과 공허 속에서 지내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아온 이라도 말년의 웃음과 평온을 지킨다면 그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여정으로 재해석됩니다. 이정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말년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다시 무대에 올라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제이막이죠. 중요한 건 늦기 전에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통화 한 통을 하고 오늘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말년을 채워나갈 때
우리 삶의 마지막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82세 최영호 어르신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업을 일으켜 큰 재산을 모았고 은퇴 후에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넓은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하루는 늘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밥상은 언제나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늘 쓸쓸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의 78세 김순희님은 훨씬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넉넉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했지만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친구, 몸, 그리고 취미였습니다. 첫째, 김순희님은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바쁘게 살면서 친구와 만나는 걸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친구를 찾을 겨를이 없었고 언젠가는 만나야지 하던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은퇴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뒤늦게 그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복지관에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취미가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노래를 부르고 소박한 도시락을 나누며 새로운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놓쳐버린 친구의 시간을 뒤늦게 되찾은 것이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웃음과 위로가 채워졌습니다. 둘째, 김순희님은 몸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해가 떠오르기 전 공원에 나가 30분씩 빠른 걸음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가빠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걷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묘한 개운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내 두 다리가 버텨줬다는 생각만으로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김순희님에겐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텃밭 가꾸기였습니다. 아파트 옥상 한쪽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방울토마토와 상추,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도 서툴렀고 물 주는 것도 잊어 식물이 시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잎을 쓰다듬고 물을 주는 일이 하루의 일과가 되면서 그 안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따서 손자에게 건네주자 손자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할머니가 키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순희님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식물을 키운 성취감도 크지만 가족과 나누는 그 따뜻한 시간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텃밭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집안에 웃음을 불러오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분에 김순희님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늘 행복했습니다. 반면 친구도 없고 몸도 약해지고 취미도 없는 최영호 어르신은 넉넉한 재산 속에서도 공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김순희님의 집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손자와 함께 뜨개질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은 결국 이런 거였구나.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말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 자녀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하루를 설레게 하는 작은 취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말년은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오늘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84세 박성남님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로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허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식탁 위엔 혼자 먹을 밥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져도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남아, 우리 옛날처럼 토요일마다 모여보지 않겠냐?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바로 토요 추억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낡은 다방에서 친구 5명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벌써 60년이 지났구나 하고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목청껏 옛날 노래를 불렀고 젊은 시절의 이야기와 지금의 근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다가도 또다시 배꼽이 아프도록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모임은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싸서 한강 둔치로 소풍을 가기도 했고 때로는 오래된 찻집 구석에 모여 하루 종일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무릎이 성치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약속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당뇨로 늘 피곤했지만 모임 날만큼은 힘든 기색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다시 한 주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박성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지 몰랐어요. 가족에게는 걱정 끼칠까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가 말하는 순간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박성남님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다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건 바로 친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과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는 젊을 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 새롭게 사귈 수 있고 오래된 인연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마음입니다. 박성남 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친구와 함께라면 말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76세 윤혜숙 님은 한때 걷는 것조차 힘든 분이었습니다. 당뇨와 관절염이 동시에 찾아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은 늘 붓고 시큰거렸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차도가 없자 그는 점점 외출을 줄이고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제는 그냥 편히 지내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윤혜숙 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윤혜숙 님에게 작은 불씨가 된 건 우연히 본 뉴스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이 땀에 젖은 얼굴로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었죠. 화면 속 환한 웃음은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이후 윤혜숙 님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50m도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발바닥이 욱신거려 며칠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찜질을 하고 다시 나섰습니다. 50m가 100m로, 100m가 200m로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저 연세에 무리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걷기가 익숙해지자 그는 동네 공원 걷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걷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와 시장을 다녀온 뒤 집까지 스스로 걸어올 수 있었는데 손녀가 할머니 힘세졌다 라고 외치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의 도전이라 할 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도 마라톤을 완주해 보고 싶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혜숙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걷고 또 걸으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조금씩 달리기 연습까지 하면서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당일 출발선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수킬로미터는 힘이 들었지만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순간 윤혜숙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두 발로 끝까지 걸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날 이후 윤혜숙님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병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윤혜숙님의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등수나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생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결국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의미, 바로 인생을 다시 주도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81세 장복희님은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방문해 방 안가득 밝은 목소리로 영어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트윙클, 트윙클, 리들 스타. 그 노래가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복희님은 무심코 손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엉성했고 곧장 틀려 손녀는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지적하는 손녀의 말에 어르신도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장복희님은 손녀에게 매일 영어 동요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돌아갔습니다. 라 소리 하나도 어색해 몇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손녀는 성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신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녀가 선생님이 되고 할머니가 제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작은 노트에 발음을 적어놓고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한 곡을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손녀와 함께 영어 동요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노래가 끝나자 집안은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는 우리 할머니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복희님은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노래 한 곡이 삶에 다시 빛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요를 부르며 웃고 손주와 함께 연습하는 시간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손주와의 대화가 늘었고 손주에게도 할머니는 함께 노래 부르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고 집안의 공기도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이 취미는 장복희님 본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하려고 애쓰면서 뇌도 자극이 되었고 목소리를 내며 노래하니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취미가 주는 기쁨은 성취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노래 한 곡이 말년의 무료함을 몰아내고 하루를 빛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배우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장복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노래, 한 장의 그림, 작은 글 한 줄이라도 말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집니다. 취미는 그저 시간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를 설레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87세 김재수 어르신은 몇 해 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큰 부상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걷는 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대로 체념하며 지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휠체어는 그의 세상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은 늘 눈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격려가 어르신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손자가 다가와 할아버지, 나랑 같이 다시 걷자라며 작은 손을 내밀던 순간 김재수 어르신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빠른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을 조금씩 까딱이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하루에 5번, 10번 끝없이 반복하며 몸에게 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몰려와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발짝이 내일 2발짝을 만든다. 이 믿음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침대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날은 보조기를 붙잡고 몇 초 동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작은 변화에 함께 환호했고 가족들은 매일 아버지 힘내세요 라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 응원이 힘이 되어 김재수 어르신은 재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나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순간 그의 두 발이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걸음이었지만 그 몇 걸음은 누구보다도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라톤 주자처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구나. 이 경험은 단순히 몸의 회복을 넘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재수 어르신은 다시 외출을 시작했고 동네를 걸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강연하며 비슷한 처지의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해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김재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쌓여 언젠가는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늦었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김재수 어르신이 보여준 것처럼 말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성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바로 그 믿음이 행복한 말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년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꼭 필요한 3가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감동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하루를 설레게 만드는 작은 취미였습니다. 친구의 힘으로 외로움을 이겨낸 분도 있었고, 몸을 다시 일으켜 마라톤 완주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분도 있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가족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분도 있었죠. 그리고 휠체어에서 다시 걸음을 내디딘 김재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말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말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해 나갈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